가볍게 공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철거를 하면 될까 또 하자니까 지금 보면은 무걸레 바지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선반을 하나 더 추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로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도어를 다 교체해야 된다라거나 이제 얘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필름이. 아파트별로 좀 연식별로 브랜드별로 좀 차이가 좀 있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버입니다. 여기는 서수원 자이아파트 현장입니다. 오늘 철거하는 날이고요. 철거는 많이 걷어내는 철거가 있고 딱 적당히 내가 할 만큼 걷어내는 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딱 할 만큼 걷어내는 철거 세팅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브랜드 아파트가 그래도 잘 만들어놔요. 여기가 자이 아파트다 보니까는 그 샤시도 LX, 진 요걸 잘 써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듦새가 깔끔하고 천고도 괜찮아요. 천장고도 좀 있어가지고 좀 시원한 느낌도 있고 구조도 좀 잘 빠져났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조금 체리 색깔이 보이시죠? 체리 색깔이 조금 거슬려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뭐 만듦새도 괜찮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습 관리라든지 이런 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안방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안방에 세면대 이런 데가 이제 좀 불어 터진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교체를 하려고 좀 하거든요. 그래서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필요한 것만 지금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30년 넘어가는 아파트 이러면은 우당탕하고 막 민원 걱정하고 먼지 날리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철거 양이 조금 오히려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서 내일까지 작업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아주 가볍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볍게 공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철거를 하면 될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벽에는 이제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좀 있으니까 이렇게 현관 리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현관 리폼은요, 말 그대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필름으로 하는 거랑요, 그리고 도어 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내가 이런 하드웨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하드웨어가 좀 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는 하드웨어 교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가구팀한테 얘기하면 다 되고, 그리고 선반이 좀 휘었다, 그럼 선반 교체도 좀 할 수 있겠죠. 카메라가 이렇게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요 손잡이가 고객님 취향이 만약에 아니실 때는 요 손잡이를 뗄 수 있어요. 손잡이 뗄 수 있는 근거는 이 뒤에 나사 머리가 보이시죠? 요걸 풀으면 이제 떨어지는데, 필름을 할 때 필름이 잘 붙는 면이 있고 필름이 또 잘 안 붙는 이런 금속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필름 팀장님이랑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또 나중에 떨어지면 또 하자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럴 때는 얘를 그냥 아예 다 살려버리는 거지. 얘도 살리고 얘도 살리고, 필름이 잘 떨어진다고 그랬을 때는 얘에다만 필름을 하고, 아니면 그냥 필름을 확 다 감아버리든가 뒤까지. 그래서 그런 거는 자유롭게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구팀한테 저 리폼 하니까 이게 좀 현찮다 그러면 요거, 그러니까 이게 현찮다라는 게 죄송해요. 제가 이거 저거 하니까 이 문이 좀 틀어진 것 같다,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든지, 이 경첩이 좀 딱 봐도 좀 상했다 이러면 이제 요것만 좀 교체로 요청하셔도 큰 문제 없이 교체가 진행되니까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리석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신발 구두로 밟으니까는 대리석 그대로 가시는 게 좋고, 내가 여기 디딤석 한 번만 올라가도 여기는 내가 양말로 맨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필름 리폼도 돼요. 이 디딤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정색 디딤석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필름도 가능하다. 그리고 안에는 장판. 그래서 마루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요건 그냥 가기로 했고요. 장판만 교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쪽 입구 쪽에 있는 여기만 히든도어로, 예, 화장실 히든도어로 해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부는 천장 걷어내고요. 예, 요거 수납장 걷어내고 쓰기로 했어요. 이걸 조금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여기도 무걸레 바지로 가능하면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무걸레 바지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예. 이런, 그리고 요 처리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배팀 미팅 하시면서 말씀을 나눠보셔서, 아, 요거 저희가 처리 가능해요. 여기 뭐 각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돼요. 그러면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목공에다가 맡기셔가지고 걸레바지 돌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얘는 살리고, 그리고 여기 냉장고 장도 살려서 리폼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철거랑 이렇게, 예, 디귿자로 이렇게 철거, 살살살 철거하고, 이렇게 철거가 됐을 때는 주방 타일, 예, 바꿔야죠. 예, 주방 타일도 철거를 하고, 얘 원래 상부장까지 쓰려고 했는데 지금 상부장 털리면 얘도 이제 보내줘야죠. 그래서 얘도 이제 전문 면허 업체가 와가지고 얘를 이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반을 하나 더 추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요거, 예, 깔맞춤 하려면 똑같은 거를 두 개를 구해다가 여기 위에다 딱 올려놓으신 다음에 가구팀한테 요청하시면 가구팀이 달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가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구팀한테 요청하시면 벽에다가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요 천장은 지금 평탄화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철거팀한테 제가 부탁하지 않았어요. 목공팀이 그냥 해달라고. 예. 왜냐면 이게 철거팀은 아무래도 가지고 다니는 도구가 목공팀이랑 조금 다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목공팀이 조금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살살살 뛸 수가 있어서, 예, 요거는 목공팀한테 요청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공청기, 여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이제 그 전열교환기 개념이었는데 이제 저거 떼어버릴 거라, 요걸 띄우면 이 구멍이 나거든요. 그래서 구멍에 폼을 좀 싸주십시오 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려놨고요. 이 부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제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물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흘러가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내줄 수밖에 없다. 예, 아쉽지만. 그래서 지금 한솔에서 방습보드가 나와요. 방습보드. 정확한 명칭을 방습이라고 해야 되나? 방수라고 해야 되나? 아마 방수는 아니고 방습일 겁니다. 방습보드가 나오는데, 제가 본사에 미팅을 좀 하면서 방습보드 소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갔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한 달 반 정도? 예, 물에다 담가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변형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 외부 보드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가구 말씀드린 거거든요. 가구가 라미네이팅이 돼가지고 페트로 된 부분은 전혀 변형이 없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경첩 말씀드렸잖아요. 경첩 시원찮으면 그 우리 가구팀한테 교체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그 경첩을 받기 위해선 거기에다가 이 구멍을 일부 뚫은 다음에, 그죠? 거기에다 경첩을 집어넣는데, 그 구멍 뚫는 것까지 거기다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 구멍 뚫린 부분은 MDF가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만 아주 미세하게 이제 그 변형이 좀 있었는데, 물에 한 달 반 담가 놓은 거 치고는 전혀 변형이 됐다고 하기엔 좀 어려운 느낌 정도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어 앞으로는 방습보드로 하시면은 내구성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문제도 상당히 없지 않을까. 그리고 게다가 저거는 서라운딩이잖아요. 그래서 계산만 잘 해가지고 서라운딩의 엣지 마감, 예, 옆면 마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일 수 있게만 만들면은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게 보통 현장에서 그 도어 달고 서라운딩 할 때
그 톱으로 켜잖아요. 예, 윙 켜가지고 이제 딱 붙이다 보니까 그 옆면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예, 필름이랑. 그러니까 거기로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건데, 아마 방수보드 이용하시면은, 그리고 옆면 엣지 마감까지 하면 상당히 좀 괜찮은, 예, 좀 내구성을 좀 지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도어 그대로 사용하실 때 이런 이슈가 좀 있어요. 어떤 이슈냐면은, 나 손잡이만 바꿨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 손잡이, 지금 얘는 이제 그 방화 도어긴 한데, 일반 도어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걔도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테리어를 뭐 작년에 했는데 요번에 마음에 안 들어서 손잡이 바꿀래, 그러면은 비슷한 사양들이 많이 돌아다닐 텐데, 특히 모티스락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15년 전에 사용하던 모티스락 이 내부, 예, 내부, 이 속 안에, 예, 이게 조금 사양이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도어를 다 교체해야 된다라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 그런 거는 좀 미리미리 좀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나는 당연히 설치가 될 줄 알았어 해가지고 일반 모티스락 사고 오셨는데, 모티스락이 이거 2개입니다. 일반 도어 손잡이가 아니라 이렇게 2개로 잠그는 거. 모티스락 도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체크를 하셔서, 이게 띄어가지고 뭐 논현동 캐스금속 가셔가지고 혹시 이거 요즘에 똑같은 사양으로, 예, 아직도 판매를 하시나요? 디자인 좀 바꿔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미리 구입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리미리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요거 필름 리폼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요 부분, 여길 필름 리폼을 하잖아요. 예, 이걸 얘를 뛸 수는 없어요. 얘 문 지금 한 통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 그냥 민자이기 때문에 필름 뭐 이렇게 감는 건 상관없는데, 요런 경우 필름을 감았을 때 얘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필름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붙이는 면적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말씀을 좀 잘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본드 처리를 좀 잘 해주세요 라든지, 예, 필름을 그냥 단순히 필름만 붙이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본드를 여기다 한번 붙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본드를 한번 바릅니다, 필름 하기 전에. 그래서 요거는 본드 좀 강력 본드를 좀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 유성 본드, 외부용 본드죠. 사실 외부용 본드 실내에다 하는 건 좋지 않은데, 그게 이제 성능이 더 좋으니까, 접착력이. 근데 그거는 고객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본드 기운을 내가 좀 마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베이크아웃을 잘 하시든가. 어쨌든 여기 좀 들뜰 수가 있다. 그래서 리폼이 완벽한 건 아니다. 그걸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예, 영상 마무리 좀 할게요.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좋아요. 예, 천장 고도 높고 기본 골격이 좋아가지고 많이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예, 그래서 지금도 애지가 난 거는 필름 정도 리폼 하시고, 여기가 이제 10년이 넘은 아파트, 거의 한 17, 18년 된 아파트인데, 이런 체리색 느낌만 아니었으면 그냥 썼을 수도. 예. 그리고 약간 물 때문에, 습 때문에 좀 벌어진 그런 가구만 조금 고치면 되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진짜 무슨 아파트를 번개불에 콩 구워 먹을 그런 타이밍을 노리시듯 그렇게 막 구입을 하시는데, 뭐 좋아요. 근데 그렇게 구입을 하신다라는 거는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내가 각오하고 있다. 인테리어 비용 내가 이 아파트에 속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돈 쓸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로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요즘에 워낙 그냥 막 매물 나오면 막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파트 연식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 이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영상 계속 이렇게 따라와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별로 좀 연식별로, 브랜드별로 좀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하셔서, 요즘에 대출도 좀 안 나오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아파트 잘 샀다 했다가 인테리어 비용 없어가지고 만족도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